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도내 안팎으로 행정 통합 추진에 합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4년 전 이미 통합시가 된 창원 특례시의 통합 과정과 그간의 성장 과정, 또 앞으로의 숙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제14회 통합창원시 시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최근 행정통합 이슈를 꼼꼼히 분석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안소동 행정학 박사이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매년 7월 1일은 창원 시민의 날인데요. 네. 올해로 14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네. 창원 시민의 날이 갖는 의미가 있겠죠. 벌써 이제 14년이 됐죠. 그때 통합 당시에 마산 창원 진해시가 이제 통합할 때 뭐 기대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14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이제 창원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7월 1일을 창원시 민의 날로 기념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4번째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전 의원께서는 마산 토박이이자 또 창원 시민이자 창원 시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창원 시민의 날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14년 전에 통합 창원시가 된 이유도 우리 상계시의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날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할 거고요. 네. 그리고 14회째를 들어서고 있으니까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얼마나 이룩했는지도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이전에 두고두고 쌓아왔던 각 시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가 잘 융합되고 있는지도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창원 시민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창원 시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창원을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합 창원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 보면 그 동남권 또는 도내에서 행정 통합 이슈가 부상이 되고 네. 있는데요.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정 통합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구역 통합인데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과 명칭을 변경하는 그 법률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을 아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행정구역의 변경, 폐지, 설치, 그다음에 분리, 그다음에 합하는 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역과 명칭이 이제 새로 또 바뀌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데 뭐 여기는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민 투표를 거친다든지 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뭐 크게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를 합하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 하고 이제 작은 의미에서는 그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 사무만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제 그 넓게 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광범위한 행정구역 통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14년 전에 마창진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70만에서 100만 도시를 묶는 이제 그 전국적인 그 모델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마창진 통합시가 탄생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청주 청원 통합,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대구 경북 통합, 또 부산 경남 통합, 또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의 사천시와 진주시 통합,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뭐 500만, 700만에서 1000만이 수도권과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행정 체제. 그다음에 부산, 경남도 이제 같은 동남권에서 수도권에 맞서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 또 이제 진주, 사천 진주는 아직까지 이제 그 특별한 진행이 없죠. 조기훈 시장이 제안을 했는데 박동식 사천시장이 아주 단번에 이제 거절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제 아래로부터 이 통합의 어떤 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하겠죠. 네. 전 의원님, 그 창원시가 행정 통합이 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 보면 좀 말씀처럼 전국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행정 통합의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좀 유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창원시 당시의 행정 통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뭐 차별점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점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통합창원시는 출범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됐고요.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지방자치의 역량이 좀 강화됐다는 판단으로 중앙집권적인 이렇게 의도에서 통합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이 상계시가 통합을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안수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텀업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나 설득 과정, 논의 과정은 조금 생략된 채 중앙 집권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좀 이루어진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메가시티라든지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역의 민의보다는 행정적인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되고 나서 그 통합에 대한 후유증은 아주 크게 남았습니다. 그 일례로 13년 4월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자는 건의안도 발표가 되었었고요. 13년 9월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그 당시 이주영 하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네. 마산시 분리 법안도 냈습니다. 14년도에는 진해 지역을 둔 시의원께서도 진해시를 통합 창원시를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이게 물리적이고 행정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은 제대로 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문제는 다분히 중앙 정치의 힘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규모의 경제, 뭔가 사람들이 수가 모여지면 중앙의 견제나 중앙에서 이렇게 뭔가의 대등한 관계로서 지역 발전이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정서적, 문화적인 이 화학적인 결합은 좀 안 돼 있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에 조금 재정적 규모가 컸던 이런 도시 지역의 사시는 분들도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심리적, 현실적으로 공평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좀 팽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 공통적인 지점이고요. 지난 14년 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했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중앙 정부와 중앙에 조금 동등한 역할을 좀 하자라는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렇게 메가시티라든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통합 자체는 지역 소멸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지방은 없어진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행정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14년이라는 통합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 그렸던 어떤 그림대로 지금까지 성장이 왔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요. 근데 간단하게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계시가 통합되기 전에 인구는 109만에서 110만 정도의 인구로서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난 채 100만이 유지하기 힘든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이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룩하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서 가장 더 위협적인 것은 노령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단 말이거든요. 네. 그 말은 곧 지역에서 생산 인력 그리고 주거 이런 거의 위협 때문에 청년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적인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NC 야구장은 과연 마산에 왔던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의 심리적 박탈감,
좀 잘 살았던 지역에서도 심리적 박탈감, 그리고 약간 낙후되었던 지역들도 여전히 심리적 박탈감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14년 지난 이 상황에서도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산업구조의 재개편, 그리고 교통, 그리고 복지, 교육, 문화시설이 어떻게 공평하게 확충되어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 박사님, 네. 14년 전에 청사진을 그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그런 통합 창원시가 되기 위한 과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요건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치권이라 하는데, 자치권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가 자치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 재정 능력이 이제 그 따르지 않으면은 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통합창원시는 완전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의 어떤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라는 이런 차원에서 국가와 같이 대등한 선에서 이 창원시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충족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10년간 중앙정부로부터 그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 2,370억 정도,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통한 게 한 1,180억 정도, 네. 그 다음에 주민 서비스가 증가됐다는 것을 이제 계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한 4,6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포함하면 약 7,600억 정도가 창원 시민들한테 돌아왔는데, 네네. 과연 이게 7,600억 정도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어떤 행정 통합을 해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숙제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정,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원피 의원께서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소동 박사님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연 통합시가 주창했던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느냐? 이렇게 덩치가 컸는데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해주는 서비스 공급은 과연 이게 분리됐을 때보다 더 월등히 나아졌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가장 다른 지역과의 가장 다른 특징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졌는가? 오히려 더 도시는 더 비대하게 성장했고 농촌은 더 낙후되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 및 기구 축소를 위해서 행정적인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 예산 절감으로 시민의 복리 정진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고 효과성은 발휘되어 있는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수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천 몇백억에 관한 인센티브에 대한 효능 감과 효과성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존속되고 있는지, 휘발되지 않고 있는지도 지금 우선 사항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또 지역 주민 간, 지역 간 이런 그 갈등적인 문제, 그리고 앙금적인 문제도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의 아니면 지자체가 어떻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건지, 누구의 역할이 크다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져가야 될 많은 내용 중에서 좀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답이 어려운데요. 모든 선택은 자기가 선택했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좀 관대합니다. 왜?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근데 상계시 통합은 지역의 민의를 받들여서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너네 통합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돈을 줄게,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중앙정부의 힘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게 첫 단추가 잘못됐던 일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을 이뤘을 때 이 점을 꼭 명심을 하고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통합의 정의, 우리가 왜 통합을 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합의, 그리고 통합하고 나서 우리가 시의 상징 건물 같은 입지에 관한 논의도 완결되지 않고 그냥 통합을 해버리고 나서 이렇게 갈등 구조를 갖고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면서 가장 크게 시를 운영할 수 있는 중앙에 대한 행정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이
이걸 통합 전에 논의를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이룩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잘 사는 창원이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창원, 네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미흡해서 통합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소동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그게 지방자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력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를 따져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30% 이쪽 저쪽.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교부금에 의해서 창원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제 개편, 이게 특례시나 창원시의 규모에서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재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국회의원 의석수입니다.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약 50% 정도가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개가 예산을 분배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수도권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50% 이상 가량의 국회의원이 수도권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비율을 인구수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면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박사님,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정치인과 또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뭐 지난 MB 정부 때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을 활동하면서 그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6가지 이제 메뉴를 제가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청 행정 조직을 개편, 그 다음에 구청을 개혁하라, 그 다음에 행정 계획 플랜을 수립하라, 그 다음 특히 이제 통합 사무를 개혁하라는 거, 그 다음에 통합으로 있는 이익도 있지만 폐해가 따릅니다. 그 폐해를 분석해보라. 그 다음에 행정제도 점검단, 법제 점검단을 한번 설치를 해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의 어떤 대차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6번째, 통합의 어떤 대차 대조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에게 가장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는 것인데 주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면 행정구역 통합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를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짧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창원시의 역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창원시는요, 공공정책, 3개시가 분립되고 통합된 이 상황에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공공정책과 지역발전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된 수립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약속이 깨지고 다시 지역주의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시 통합되고 나서 마산, 창원, 진해를 한 다리로 이어서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이 마창대교를 창원시에서 무료화시켜야 됩니다. 정부 요구를 해서. 물리적으로는 통합됐지만 이 요금이나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좀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이송을 위한 주변의 그게 도로교통망도 확충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시의 경제적인 기반을 좀 더 원활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전에 마산시는 창원시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의 산물이 마산해양 신도시입니다. 창원시에서는 부두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마산시에서는 부두가 없기 때문에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 구도에서 만들어졌던 게 해양 신도시 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신도시 부지를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상징물로 사용될 수 있고 통합의 효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통합 창원시 시민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심해 봤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 방향성을 찾아보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